제 생각에는 제가 몇 가지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쪽은 좀 애매해요.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반도체가 경기가 지금 내년에 폭등장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폭등장이 올 거다, 대호황장이 올 거다, 반도체 쪽에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D램이에요. D램이랑 낸드예요. D램이랑 낸드가 있는데 D램이랑 낸드 쪽을 잡고 있는 회사를 한번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 있고 미국에 마이크론 있어요. 낸드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뺄게요. 빼고 그냥 D램 쪽만 봤을 때 이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D램이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점유율이 한 3% 됩니다. 43에서 한 45% 돼요. 여기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막 물량 싸움을 해. 이번에 D램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니까 더 지어, 더 만들어, 더 찍어. 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왜냐면 지금 눌러버릴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인데 얘네 눌러버리면 본인의 점유율이 50%가 넘어갑니다. 50%가 넘어요. 그러면 독점 이슈가 생겨버려요. D램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독점 이슈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의 점유율을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유율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눈치 봐야지. 마이크론 만드나 안 만드나? 하이닉스 만드나 안 만드나? 잘 봐야 돼. 그러면 걔네라고 더 높이겠어요? 무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이닉스 봅시다. 하이닉스 돈 있어요? 돈 없어요. 얘네 돈 없어. 증설 무작위로 할 수 있어요? 돈 없어요. 그런 증설을 할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최근에 또 뭐 하나 큰 거 하나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투자할 돈은 없어요. 물량을 더 못 늘린단 말이에요. 마이크론 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혼자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물량 쏟아내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독점 때문에, 독점 이슈 때문에 물량을 더 이상 쏟아내지 못해. 그러면 자,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러면 안 만들고 지켜보는 거야. 그냥 D램을 지금 수준 공급으로 맞춰가지고 딱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D램 가격이 올라요.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요. 그럼 얘네는 가만히 있어도 프라이스가 오르면서 어때요? 돈을 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D램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벌어요. 근데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에 딸려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장비, 소재, 장비랑 소재 업체들 돈 어떻게 해야 벌어요?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물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증설을 크게 해야 되는데 할까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좀 핑계 대면서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기술 발전만 하고, 그러니까 EUV 쪽으로 넘어가면서 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지만 캐파를 무진장 늘리려고 노력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장비주나 소재주들이 지금 PER이 전부 20배가 넘어요. 20배. 넘든지 아니면 뭐 근처든지 한 15배에서 막 한 20배, 30배 막 왔다 갔다 해요. 얘네가 더 올라가려면 30배, 40배 받으려면 삼성전자가 투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반도체도 내년에는 기대보다는 안 좋지 않을까. 너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지만 반도체 D램이나 낸드 쪽에는 기대감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근데 제 생각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에서 뭐 팹리스나 아니면 파운드리 이쪽을 많이 늘린다고 했거든요.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혜주가 몇 개 없어요. 수혜주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공급이 많으면 오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뭐 바이오는 뭐 바이오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오르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개만 올라요. 만약에 수혜주가 별로 없으면 이번에 뭐 SNS텍이나 FST 이런 거 보세요. EUV랑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없으면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SNS텍, FST 주가 상승하는 거 봐요. 공급되는 어떤 주식이 많으면 사실 오르는 것도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EUV랑 관련된 주식은 뭐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 두 개밖에 없고, 뭐 요즘에 뭐 디바이스 ENG나 뭐 사이맥스 이런 것도 거론하지만 그거는 수혜를 보기 조금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튼 제가 생각하는 건 뭐 SNS텍이나 FST밖에 없는데 걔네 뭐 수혜 보는 거 보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주가가. 그런 것처럼 팹립스랑 파운드리 쪽은 몇 개 없어요. 여기 패키징하는 업체들 SFA 반도체, 뭐 네페스 아크, 테스나,
LB세미콘 뭐 이런 것들 있겠죠. 패키징하는 업체도 몇 개 없단 말이에요. 4개? 5개?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패키징하는 업체들도 고평가를 엄청나게 받잖아요. 보세요. LB세미콘이나 SFA 반도체, 테스나 이런 거 전부 퍼가 20-30배, 20-30배. 몇 개 없으니까. 몇 개 없어서 전부 20-30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식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팹리스 쪽에 몇 개 없어요. 또 팹리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팹리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실리콘웍스랑 어버브 반도체밖에 없어요. 사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를 키운다고 했을 때 팹리스 쪽에 힘을 주잖아요. 팹리스 쪽에 힘을 줄 때 어디 주겠어요? 당연히 이런 업체 주지. 아, 텔레칩스도 있다. 맞아요. 텔레칩스 뭐 요정도? 생각해보면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에 팹리스가 상장된 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준다, 뭐 정부에서 힘을 준다,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밀어준다,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이런 거밖에 살 게 없어. 팹리스에 키운다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그런 논리기는 한데, 근데 여기를 보면 얘네가 비싸냐? 라고 했을 때 실리콘웍스는 퍼가 10배예요. 10배 어버브 반도체 오늘자로 보니까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텔레칩스는 좀 애매하죠. 적자도 나고 하니까 텔레칩스는 조금 애매합니다. 텔레칩스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실리콘웍스나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캡티브가 좀 있어요. 실리콘웍스는 이제 LG 쪽에 DDI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납품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 캡티브가 굉장히 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뭐 매출액이 한 30-4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 쪽 합치면 중국이 거의 뭐 한 50% 돼요. 그러니까 요게 중국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도 실적이 되게 안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팹리스가 몇 개가 있냐?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D램이나 낸드 쪽은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고, 이쪽도 그 패키징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고점에서 깨고 이렇게 힘들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파운드리 쪽 뭐 DB하이텍이나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단가를 인상을 많이 하잖아요. 얘네도 후공정 업체라고 해서 패키지 테스트하는 업체들인데 얘네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수요단에서 전체 이렇게 그 세트, 그러니까 뭐 IT 기기 중에 핸드폰, TV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모자란 거예요. 공급을 더 달라고 하면서 쇼티지가 나는 거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에이, 파운드리 가격도 올리자. 야,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나 좀 더 비싸게 받을게 라고 하게 됐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이 가격이 높아지면서 파운드리가 맡기는 그러면 후공정 업체, 패키지하는 업체, 테스트하는 업체들도 우리도 가격 올리자라고 해서 연쇄적으로 올리는 거야. 그럼 요 밸류 체인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전부 매출은 100인데 비용이 70이라고 했을 때 매출이 똑같은 비율로 150으로 되고 얘가 105로 되면 이익이 30 나던 게 45가 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익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 부담은 이쪽에서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봤을 때 D램이나 낸드 쪽보다는 아마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